자,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 대표적인 게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폐수를 막 흘려보내는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기업의 공곡선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적인 비용선이죠.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사장의 사적 비용선인데, 이거는 지금 봐봐. 오염물질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럼 이거는 웬만하면은 적게 생산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 수준보다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어. 이 Q1이 너무 많은 생산량이야. 자, 이러면은 아까 외부 경제랑은 반대죠.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정부가 오염 물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세금을.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비용선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겠지. 세금 액수만큼. 또는 세금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선이, 바람직한 사회적 비용선은 이렇게 올라가지는 것이.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러니까 오염 물질 생산도 그만큼 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못 받은 거야.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한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주면 돼. 대가를 주면 돼. 그러니까 시장화 시키는 거지. 내부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의도하지 않게, 자, 봐봐. 공장 그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들이 야, 지구야 망해라. 이렇게 의도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하겠어? 아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자기들이 생산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만큼 생산을 줄이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을. 그러면 그 세금 부과한 만큼 어떻게 돼? 공급이 줄고 바람직한 그 사회적 생산량만큼 이렇게 생산량이 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시장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시장의 불안전성, 독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과점 시장. 자, 이런 것들은 시장 혼자서 가만히 놔두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 이것도 시장에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에 맡겨두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알려면 경합성이라는 개념과 비경합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합성하고 배제성. 자, 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를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다.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을 베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한 입만큼 못 먹게 되는 거겠지.
자, 우리 팥빙수 한번 생각해 볼까? 팥빙수. 자, 팥빙수인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3스푼을 먹었다. 그러면 3스푼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경합적인 소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경합, 다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이제 3스푼이 아니고 무슨 국자로 뭐 한 3스푼 떠먹었다. 그러면 내 거는 이제 거의 조금밖에 안 남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게 바로 경합적 소비라는 겁니다. 소비에 있어서 다툰다 이런 말이야. 자, 배제성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 배제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팥빙수다. 팥빙수 10,000원이다. 근데 내가 돈이 8,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팥빙수 못 사 먹죠. 팥빙수의 소비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내면 소비에서 배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합성, 배제성 개념부터 먼저 챙기시고요. 자, 그러면 자,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재. 사적재가 뭐냐면 일반적인 시장 재화입니다. 일반적인 재화, 사적 재화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웬만한 재화들은 다 사적재죠. 방금 봤던 팥빙수 보세요. 자, 내가 한 입 먹으면 다른 사람 한 입 없어지는 거지. 자,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성, 내가 팥빙수에 대한 대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팥빙수를 먹을 수 없어. 소비에서 배제돼. 자, 웬만한 재화들은 다 사적재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비경합성,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만 있는 건 뭘까요? 자, 이거는 특별한 명칭은 없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 막히는 유료 고속도로다. 자, 일단 유료 고속도로니까 그 여러분들 그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아니면 하이패스로 카드에 돈을 찍히고 들어가야 돼. 유료란 말이야, 유료. 아니면은 돈을 안 내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어. 근데 안 막히지. 내가 한 대 더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장을 받는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뻥뻥 뚫려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특별한 용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원 또는 공유지, 이거는 뭐냐면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란 말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내 사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볼까? 공유자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바다 물고기. 이때 바다 물고기는 여러분들 그 어떤 나라의 바다가 아니고 공해, 그러니까 주인 없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얘기합니다. 원양어선 타고 가서 하는 거. 자, 이 바다 물고기들 보세요. 자, 주인 없어. 자, 그래서 원양어선 타고 가가지고 그냥 닦으면 돼. 자, 여러분들 돈 지불합니까? 주인이 없다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비배제성, 돈 안 내도 얼마든지 바다 물고기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경합성이 있어. 예를 들면 중국 어선이 바다 물고기를 엄청 싹쓸이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 바다 물고기를 그만큼 못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봐봐.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돈을 지불 안 하고서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용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봐봐. 사람들은 이기적이잖아. 경제주체는 다 이기적이야. 나라든 사람이든. 그러면 대가 지불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과잉 소비한단 말이지. 바다 물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잡는다는 얘기죠. 왜? 비용이 안 드니까요.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바다 물고기 씨가 마르겠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공유자원의 비극입니다. 공동우물, 공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우물.
마을 공동 우물이니까 여러분들 돈 내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몫이 줄어들어. 그래서 공동 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지지. 이런 공동 우물 같은 경우는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왜? 내가 필요한 목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야. 과잉 소비하게 된단 말이지. 왜? 돈 안 지불해도 된다니까. 자,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유지의 비극. 자,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던가, 아니면 정부들끼리 협력해가지고 뭐 유엔 국가들끼리 어떤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공유 자원이나 공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잉 소비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요, 배제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들지도 않아. 뭐 있을까? 여러분들 불꽃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안리 불꽃축제 하죠? 여러분 돈 냅니까? 안 내죠. 자, 내가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나? 내가 불꽃놀이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불꽃놀이를 못 보나? 불꽃을 못 보나?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방 치안 서비스도 봐봐봐. 나라 지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저는요, 국방에 대해서 저는 국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치안 서비스 필요 없어요.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여러분들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국방 치안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방 치안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있죠. 무임승차. 돈 안 내고 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꽃놀이나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생산 안 하려고 하죠. 과소생산입니다. 과소생산. 왜?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광안리에서 아무리 예쁜 불꽃을 막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에서 막 터트려도 여러분들 거기서 불꽃 본 사람들 지금 돈 내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국방 치안 서비스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해주고 있다. 자, 당신들 국방 치안 서비스 지금 우리 때문에 혜택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 지불하세요.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업에서는 안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 그래도.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는 항상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정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유자원, 공유지, 공공재 이런 것들은 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시장 그대로 놔두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지금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